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결혼 혼수의 이해에 대한 시간인데요. 결혼 준비 중에 하나의 또 부분입니다. 이제 아까 이제 1교시 때 이제 강의를 해드렸던 거는 이제 결혼 준비를 위한 전체적인 이제 프로세스이고 그 외적으로 이제 결혼 혼수라는 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 준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이 부분 또한 또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이제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결혼 혼수 중에서는 제일 먼저 이제 예물 교환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신랑과 신부가 같이 이제 결혼을 약속하기 위한 증표로서 예물 교환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신부 쪽에서 신랑한테 결혼 반지를 해주고, 또 신랑 쪽에서는 신부에게 결혼 반지, 뭐, 좀 더 여유가 되면 액세서리, 뭐, 목걸이, 귀걸이까지 이제 같이 세트로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결혼 반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아몬드로 많이 하기도 하는데, 다이아몬드 대신에 이제 뭐 큐빅이나 이런 걸로 로얄 큐빅 같은 지르콘으로도 이제 대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꼭 이제 다이아몬드로 하게 되면 워낙 이제 고가이기 때문에 이제 분실하게 되면 이제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예물 비용 대신에 이제 뭐 신혼여행에 조금 더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결혼 준비에서 가장 가치를 두는 뭐 집을 장만할 때 이제 조금 더 그 비용을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대용으로는 뭐 백수 정도 있고 화이트 사파이어 그리고 지르코늄 모이사나이트 이런 이제 합성 인조 다이아몬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강도가 거의 천연 다이아몬드와 거의 비슷해서 다이아몬드를 감별사가 직접 감별하지 않고서는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근데 가격은 천연 다이아몬드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세상이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다이아몬드를 하게 되면 예물에서 다이아몬드를 하게 되면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 평가 기준이 색 그리고 다이아몬드 투명도 그리고 커팅된 거 그리고 캐럿 수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요소에 의해서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이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이 이제 중량 다이아몬드의 중량도 이제 잘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다이아몬드를 샀을 경우에는 감정서를 받게 되는데 꼭 GIA 감정서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GIA 감정서는 국제감정서로서 미국 GIA를 말하는데요.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 기준이 아까 얘기해줬던 그 네 가지 기준 4C라고 하거든요. 이제 Carat, Color, Clarity, Cut 네, 이 네 가지를 4C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감정과 감별 연구를 하는 기관인 거죠. 이렇게 이제 다이아몬드 감정서 같은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곳에서 해야지만이 나중에 혹시라도 대팔 경우가 있을 때 보상가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결혼 준비 때문만은 아니라 상식으로 알아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함에 대해서 또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제 함은 이제 혼례를 앞둔 신랑 쪽에서 신부한테 준비를 해서 전달을 하는 게 함이거든요. 혹시 그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함 사세요, 하면서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신부 집에 올 때
함즈나비를 해줬었거든요. 저 결혼할 때만 해도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좀 이제 짓궂은 신랑 친구들이 오게 되면은 굉장히 시간을 끌어서 바로바로 이제 오지 않고 계속 이제 함즈나비를 집으로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돈을 이제 10,000원을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깔아주면서 오게끔 해주는 그런 이제 풍습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진 이유가 동네 사람들이 이제 너무 시끄럽다고 이제 항의하기도 하고, 또 사실상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결혼 준비하기도 너무 바쁘고 힘든데, 이 함 드리는 날에 신부 측에서 이제 음식 장만부터 해가지고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많이들 이제 번거롭게 생각을 해서 이제 간소화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함지나비를 신랑이 직접 메고서 그냥 조용하게 이제 들어오는 그런 풍습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이 함을 쌀 때는 먼저 흰색의 한지를 깔고 그리고 노란 비단 주머니 5개를 이제 넣는다고 하는데, 그 노란색 비단 주머니 5개 안에는 목화씨, 붉은 팥, 노란 콩, 붉은 고추, 녹차씨 이렇게 이제 각각 넣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농사의 풍요와 자손의 번창을 기원하기 위함이고, 또 부부가 평생 잘 지내기를 기원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제 넣는다고 합니다. 이제 홍단은 이제 청색 종이에 싸서 홍색실로, 또 청단은 홍색 종이에 싸서 청색실로 각각 동신결을 맺어서 이제 넣는데요. 이제 맨 위에 함 속에 넣는 물건을 기록한 물목기를 이제 놓는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여행 가방으로 많이 이제 대신해서 홍색 함보에 싸서 함띠를 이제 매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옛날에 함 쌀 때 모습이 조금 이제 궁금하다면은 지게 매듯이 이제 그렇게 이제 매던 모습인데, 궁금한 분들은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냥 여행 캐리어에 담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함을 넣어서 이제 준비를 이제 하는 게 이제 추세이고, 그리고 이제 이 함을 보내는 시기가 언제쯤이냐면요. 결혼식을 하기 일주일 전쯤에 이제 주로 행해져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이제 결혼식 전날 저녁에 이제 많이 보내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신랑들이 이제 사실 일찍 자야 되잖아요. 그 다음날 이제 결혼 준비를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메이크업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좀 일찍 자야 되는데, 이제 짓궂은 이제 신랑들이나 이제 결혼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뭐 총각 파티 같은 걸 좀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이제 뭐 발바닥을 때리던 이제 그러니까 예비 신랑의 발바닥을 때리는 그런 이제 풍습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정말 오래전에는요, 발바닥을 너무 세게 맞아서 신랑이 정말 예, 많이 이제 혼수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심하게는 이제 정말 죽게 되는 경우까지 간 적도 있어서, 그런 것들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 너무 심하지 않게 이제 치르기도 하는데, 너무 이제 술이 떡이 되도록 이제 마신 신랑들이 결혼식 당일날 이제 나타났는데, 실제로 이 이야기는 이제 제가 진행했던 이제 신랑 신부 이야기예요. 이제 메이크업샵에 신랑이 와야 되는데, 출발할 시간이 다 돼가는데도 신랑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부랴부랴 나타나는데 얼굴 옆쪽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부랑 이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신랑이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제 술을 먹고 넘어져서 바닥에 이제 얼굴이 부딪히면서 이제 멍이 생긴 거예요. 근데 멍이 이제 메이크업을 해도 커버가 안 될 정도로 심하게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진짜 어쩔 수 없이 이제 신랑님이 그렇게 멍든 상태로 이제 결혼식에 입장한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은 정말 이제 웃지 못할 그런 해프닝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예단인데요.
예단은 이제 신부 집에서 신랑 집으로 보내는 비단을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다해서 보내는 비단이라는 뜻에서 예단이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먼저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비단을 보냈는데, 이 비단으로 이제 이불이나 한복 같은 것을 만들어 또 다시 이제 신랑 집으로 보내지던 그런 이제 풍습에서 유래되어서 지금까지도 이제 예단을 해오고 있죠. 이제 이렇게 예단을 이제 보냈던 이유는 신부 집의 바느질 솜씨를 보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이때 이제 신부 집에서는 정성스럽게 지은 한복과 이불로 이제 반상기 그릇, 은수저 이런 것들을 이제 신랑 집에 또 다시 이제 보내는 그런 관습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직접 이제 이불을 이제 뭐 바느질 하거나 이러진 않죠. 네, 이제 뭐 사서 이제 예단으로 이제 많이 보내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예단도 현물 예단과 현금 예단 이렇게 나눠져요. 이제 현금 예단은 아예 뭐 이제 돈으로 주는 거죠. 신랑 쪽에서 이제 예단을 준비하라고 이제 500을 주면 이제 그거에 대한 뭐 3분의 2 정도 이제 돌려주게 되어 있는, 이제 300만 원 정도, 이제 3분의 2 비용 정도를 다시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그 이제 신랑 쪽에서 500을 보내는데 신부 쪽에서 100만 원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이제 그 예단 부분에서 이제 조금 이제 양가 집안에서 이제 조금 언짢은 게 좀 생각을 해서 감정이 이제 고립이 되고 갈등이 이제 생기면서, 이러면서 이제 결혼이 이제 파혼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단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너무 이제 지나친 욕심은 좀 피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이제 이렇게 현금 예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표로 해야 될지 현금으로 해야 될지 이제 이런 것도 또 고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현금 예단이 500이면 10만 원권, 수표권보다는 이제 그 10만 원 각, 그러니까 10만 원권이 이제 쓰기가 이제 좋겠죠. 그러니까 40장을 이제 10만 원권으로 주면 이제 만 원권으로 이제 신권을 주면은 이제 더 기분 좋게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이렇게 현금 예단이고요. 이제 현물 예단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준비를 하냐면요. 이제 그 이불 이제 기본으로 해야 되고, 반상기 세트 해주고, 그 다음에 은수저, 네, 그리고 이제 아버님한테 이제 정장을 해주고 어머님 한복을 이제 맞춰주죠. 이거는 양가가 이제 서로 같이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동생이나 이제 누나가 있으면 간단한 이제 또 선물을 해주죠. 그리고 이제 그 기타 등등 이제 뭐 이제 모피를 이제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돌침대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명품백을 해준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도 있는데, 각각 그거는 이제 집안 사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제 다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다 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근데 이제 예단이 사실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성의를 표해야 되는 그런,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좀 복잡한 좀 관습, 너무 형식적인 이런 관습들이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결혼 준비하느라 이제 힘든 신랑 신부를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하는 요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이제 혼수 부분들이 좀 많이 간소화됐으면 하는 또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패백과 이바지 음식에 대해서 이제 또 알아볼게요. 패백은 언제 드리냐면요.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혹시 여러분들 보신 적 있나요? 그 연지곤지 찍고 그 쪽도리를 쓰고 한복을 이제 입은 다음에, 한복이 이제 화롯 같은 거 입고 도트락댕기 같은 거 이제 양쪽 그 비녀에다가 이제 감아서, 예, 이렇게 절을 하는 그런 관례가 이제 패백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의외로 이거 패백 드리는 걸 잘 몰라서 신부가 패백 음식을 준비를 안 한 경우가 있어요. 예, 실제로 저희 예전에 이제 저희 샵에서 결혼했던 신부 중에 한 명이
패백 준비를 안 해서 패백 음식이 그 닭이랑 대추랑 밤이랑 이거는 이제 자손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랑 쪽 어른들께 이제 저 이 집안에 시집 왔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하는 의미로 이제 패백 인사를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신랑 쪽 이제 그 친척분들이 이제 그 자손 잘 낳고 잘 살아라 이러면서 이제 대추와 밤을 던져주는데, 이제 이게 하나의 우리나라의 결혼식의 이제 마지막 풍습이에요. 결혼식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패백을 드리는 건데, 이제 패백 음식을 준비를 전혀 이제 몰라서 안 했다가 대추 이제 밤이랑 이제 대추 대신에 이제 방울토마토를 이제 뷔페 음식에서 이제 헬퍼 이모님이 가져와서 그렇게 센스 있게 이제 해서 넘어갔다고 해요. 근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제 사실 결례가 되는 부분이에요. 시댁 어른들이 당연히 싫어하겠죠. 왜냐면은 또 그 패백 음식들을 가져가서 양가 그러니까 그 친척분들하고 이제 같이 술안주로 이제 나눠 먹는 건데, 그거를 이제 신부 측에서 준비를 안 하면 사실상 좀 많이 섭섭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 이제 패백 음식 같은 것도 이제 너무 화려하게 하진 않더라도 기본은 이제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패백 때 이제 입는 한복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화롯, 그다음에 원삼, 이게 이제 패백 의상도 이제 그 어떤 한복이냐에 따라서 이제 대여 비용이 굉장히 이제 천차만별이에요. 뭐 100만 원대 비싼 거는 100만 원대도 있고, 뭐 저렴하면은 10만 원대에서도 대여가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쪽두리와 신랑은 3호 관대를 쓰고 3호를 입고, 이렇게 목화 신발 같은 거를 이제 신는 게 이제 패백 드릴 때 입는 이제 정통적인 의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패백과 이제 이바지에 대해서 이제 패백에 대해서 이제 드릴 때 어떻게 이제 음식을 하고 의상은 어떻게 입는지 이제 알아봤는데, 이제 간략하게 이제 패백 인사 드리는 거를 또 소개를 해드리자면, 패백을 드릴 때 절을 큰 절로 4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시부모님이 이제 병품 앞에 이제 앉아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웨딩홀 가면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공공기관이나 학교나 아니면은 이제 교회나 성당 같은 데는 이제 이런 패백실이 따로 제대로 갖춰져 있지가 않아서 조금 이제 준비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결혼식이 많은 이제 교회나 성당에서는 있을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성당 결혼식에서는 이제 패백을 조금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고도 하긴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절 받는 순서가 제일 먼저 1순위가 이제 시부모님, 그 다음에 이제 조부모님,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위가 이제 큰아버지, 큰어머니, 뭐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당숙부, 당숙모, 고모부, 고모, 당고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열순으로 이제 절을 받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바지 음식은 뭐냐? 이바지 음식은 이제 며느리 집안의 됨됨이를 살펴보는 우리나라의 그 전통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바지 음식으로는 주로 육류와 전, 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어머님이 솜씨가 좋으면 직접 준비를 하기도 하지만, 이제 이바지 음식이 이렇게 또 전문적으로 주문을 받아서 해주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바쁜 현대화 시대에는 이바지 음식도 그렇게 이제 이렇게 전문 곳에 이제 준비를 해주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음식을 준비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날 것으로 보내지 않아야 하고요. 그리고 뚜껑이 없는 그릇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이제 포장을 할 때는 음식이 마르지 않게 비닐로 잘 봉해서 이제
시댁 어른께 이제 보내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이제 혼수 준비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제 혼수가 뭐냐면요. 예산에 이제 맞춰서 이제 집에 놓을 이제 이거는 사실 이제 신부 측에서 신랑 쪽에서 집을 장만을 하면 대부분 이제 혼수 준비는 신부 쪽에서 전적으로 다 준비를 해가죠. 이제 집에 맞는 이제 가구를 준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필요한 가전제품 네,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네. 이제 가전제품 중에서는 이제 TV 있겠고 냉장고, 세탁기 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이제 근데 이거 말고도 뭐 그릇 세트, 그릇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해야 될 게 많죠. 이제 친구 그리고 뭐 베개, 주방용품 이제 살림 준비를 위한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준비를 해가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집 크기에 맞춰서 이제 혼수를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집이 별로 크지 않은데 그 집 크기에 안 맞게 이제 가구를 이제 준비를 하거나 너무 이제 그 침대도 너무 큰 사이즈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집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좁아 보일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신랑과 이제 잘 협의해서 이제 결정을 이제 같이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이제 혼수를 만약에 이제 구입을 하게 된다면 이제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먼저 필요한 혼수품의 품목을 결정해서 이제 적고 품목을 이제 정한 다음에 전체 예산을 이제 잡아야 되겠죠. 이제 가전은 뭐 몇만 원, 그러니까 몇백만 원 정도 선회하겠다. 뭐 가구는 몇백만 원 선회하겠다. 이런 예산에 맞춰서 해야지만이 이제 혼수를 조금 더 이제 짜임새 있게 이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친구 종류는 이제 뭐 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스킵하도록 하고요. 네, 이제 혼수 준비를 할 때 뭐 많은 것들이 있어요. 뭐 수저부터 해서 목기류, 뭐 에어컨, 뭐 구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칼 도마 세트는 인연을 끊는다는 속설이 있어서 친정 어머니와 함께 쇼핑하지 않는 품목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 너무 재밌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대개는 그래서 시어머니가 마련해주는 이제 속설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제 왜 칼과 도마 세트를 시어머니가 해주느냐? 부부싸움을 칼로 물베기니 서로 다투지 말고 잘 살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칼 도마 세트를 시어머니가 이제 해주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정말 이제 기본 상식으로 좀 알고 있어도 돼요. 이제 괜히 이제 이거 잘 몰라서 친정 엄마랑 같이 이제 혼수 준비하면서 칼 도마 세트까지 같이 이제 준비하지 말고요. 이제 시어머니께 칼 도마 세트는 준비해 달라고 한번 이제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이거를 또 잘 모르시는 시어머님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설이 왜 생겼는지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이제 조심해야 될 이제 용기들이 있죠. 일반 이제 플라스틱이나 나무 그릇,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용기들이고, 사용이 이제 불가능한 용기들 같은 경우에는 금속 제품, 그리고 도금된 용기, 이런 거는 이제 물론 요즘 뭐 일부러 사는 경우는 없죠. 예. 그릇 세트도 다이소가 또 뭐 종류별로 너무너무 다 잘 되어 있어서 굳이 예전에는 진짜 그릇 세트 한번 사려면은 뭐 남대문 시장이나 좀 그릇 도매상가 아니면 그릇만 전문으로 파는 그런 곳에 이제 가서 사기도 했었는데 사실상 요즘은 이제
굉장히 이제 간단하게 그릇 세트 같은 것도 이제 구입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아져서 굳이 너무 번거롭게 다니지 않아도 이제 되는 추세가 되었어요. 네. 여기까지 이제 결혼 혼수의 이해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또 잠시 쉬었다가 세 번째 강의 이어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